보약을 먹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보약 중에 공진단이나 경옥고 등이 있는데 최근에도 제가 이사를 해서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도 공진단을 하나 먹고 들어왔고요.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이제 달마다 생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혈액 소모가 좀 있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경옥고도 이제 굉장히 효과적인 처방이기 때문에 저는 경옥고 같은 경우는 수시로 상비로 가지고 있다가 요즘은 제형도 짜먹는 형태의 시럽이라든지 환으로 된 경옥고도 있기 때문에 경옥고는 좀 수시로 복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바로 이어서 좀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쵸. 원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약을 드시면 이제 간 독성을 유발한다든지 간 수치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환자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간 수치를 올리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피로감에 의해서도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고요. 술에 의해서도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고 드시는 음식이나 약에 의해서도 다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치료를 목적으로 양약을 드시는 것도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고 한약을 쓸 때도 이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한약을 쓰게 되는데 한약 중에서도 분명히 이제 간독성을 유발하는 약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저희가 선별을 해서 소량으로 약을 쓰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약을 쓰기 때문에 간독성을 유발한다든지 간을 망가뜨린다든지 이런 게 전적으로 한약이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 산후 우울증이나 산후 후유증을 네. 이렇게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죠. 산후 보약을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김성경 원장님, 이럴 때는 언제 이렇게 보약을 좀 챙겨 먹으면 좋을까요? 네, 임신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도 보약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요. 저는 이제 출산 후에는 대부분 어머니들이 약을 드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출산이라는 건 물론 제가 아직 겪어보진 못했지만 굉장히 힘든 과정이잖아요. 출혈량도 그쵸. 많으실 수 있고 에너지 소모도 많으실 수 있고 몸의 신체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다시 이제 육아를 진행하셔야 되는 몸 상태이기 때문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단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몸의 한열 상태가 바뀌어서 굉장히 추워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린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으셔서 대부분은 이제 산후 보약은 드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시더라도 이후에 이제 몸 상태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셔서 꼭 이제 산후의 몸 상태에 맞게 약을 지어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한방에서는 또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부분의 문제로가 발생해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네, 한방에서 보는 ADHD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과잉 행동 충동형이 있고 주의력 결핍형이 있는데요. 그리고 복합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과잉 행동 충동형인 경우는 대부분은 화나 양의 기운이 좀 과다하고 음의 기운은 좀 부족한 상태라고 보고 자음 강화시키는 치료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주의력 결핍형 같은 경우는 머리 쪽으로 이제 맑은 기운이 충분히 가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고 승량 있기 시키는 치료로 접근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밖에 다양한 기능적 원인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현재 이제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만 환경적인 요인이나 심리적인 스트레스 요인보다는 기질적인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요. 신경학적인 요인, 뇌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가 있고 생화학적인 요인도 이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일 큰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신경해부학적인 요인인데 전두 여부로 가는 이제 뇌 혈류량이라든지 포도당 대사라든지 뇌파 검사를 했을 때 그쪽 기능이 뇌 혈류량도 감소가 돼 있고 기능이 떨어져 있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요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질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이제 정서적인 스트레스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원인들이 있습니다.